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죠? 저번에 음양하고 그죠? 오행하고 그죠? 상생상극을 통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주 기둥 세우기, 사주 뽑기 했었고, 그 다음에 육친 구성 했었잖아요, 그죠? 자, 연습 많이 했습니까? 자, 단번에 어차피 사주를 보면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사주를 보는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 사주 구성의 꽃이다. 사주 해석의 꽃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고 했죠. 육친의 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팔자를 뽑으면서 육친을 뽑고 하는 것이 워낙 습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오늘은 뭐냐면 육친의 의미, 그죠? 육친의 의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관계도에서 우리가 비견이 뭔지, 그죠? 이렇게 10가지로 우리가 정해졌잖아요, 그죠? 비견이 뭔지, 그 다음에 겁재, 이걸 다 쓸 줄 알면서도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하는 어떤 기초의 그 해석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을 건데, 원래 비견이라는 것은 그렇죠. 오행적으로도 같고, 그 다음에 음양도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비견이라고 칭했죠. 그래서 비견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면 어떤 운동적인 면에서 동류, 그죠? 동류로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도 보면은 이것이 형제요, 그 다음에 어떤 동업, 그죠? 동업, 우리 동업한다 이런 거 할 때 있죠. 동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동. 그러니까 비견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자기 삶에서 그냥 형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동업 또는 요 비견이 뒤에 우리가 육친적인 형태를 볼 때 이런 거죠.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본다 이거죠. 자, 비견이 여러 개다. 비견이 여러 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성을 깨트리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재성의 분탈, 재의 분탈, 그 다음에 소모, 지출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난다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비견이나 또는 겁재가 많아야, 그죠? 형제가 많아야, 동기가 많아야, 친구가 많아야 남의 것을 뺏어올 때도 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주로 이 비견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비견이나 겁재 자체를 그렇게 좋은 것으로 칭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비견이나 겁재가 많아야 또 남의 것을 잘 뺏어올 수도 있는 그런 운동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겁재는 그 행위, 재성을 분탈하는 행위 있죠. 요게 이제 결국 그 작용력인데, 비견겁재가 무리지어 있다는 것은 그 재성을 깨트리는 행위가 더욱 강하다는 거죠. 특히 이 글자 자체에서도 의미가 있다시피 겁탈할 겁, 재물재. 그래서 재물을 분탈해 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볼 때, 그죠? 오행적으로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것이죠. 음양이 다른 것.
그래서 겁재가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내 팔자에 겁재가 있느냐 잘 보시라 이거죠. 겁재가 있으면 물론 내 것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많이 빼앗긴 본 사람이 더욱더 남의 것도 잘 뺏을 수 있는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겁재가 있다 이 말은 결국 나누어 먹을 것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일종의 동류, 그 다음에 형제 중에서 음양이 다르죠. 내가 남자라면 여자 형제로 보는 것이고 여자라면 남자 형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 형제죠. 이성 형제. 그죠? 그 다음에 분탈. 빼들어오는 이런 힘들도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나눠 먹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비견은 내게 할래? 해가지고 내게 됐고 해가지고 안 한다 이러면 안 하는데, 겁재는 그러면 이거라도 하자 해가지고 끝까지 분탈을 해주는 그 분탈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실제로는 분탈 작용, 특히 재성에 대한 분탈. 물론 이 겁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엄마 젖을 나누어 먹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 자 인성도 분탈시키고 관도 분탈시키고 식상은 도와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 한다. 그래서 겁재라고 하는 것이 꼭 재성에 대한 분탈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쪼개버린다. 그래서 쪼갠다, 나눈다, 빼앗는다. 조금 그 책에서도 의미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들이 더 많죠, 이게.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겁재 있는 사람이 훨씬 남의 걸 잘 뺏어오기 때문에 잘 살더라. 그죠? 그래서 오죽 잘 살면, 잘 뺏어오면 남의 여자도 뺏어오고, 그죠? 또 자기가 운이 없을 땐 남한테 뺏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관찰해 보면 겁재가 많은 사람을 보면, 스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맨날 뺏기고 살아야 됩니까? 가만히 쳐다보면 지도 남의 거 뺏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산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겁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재물을 뺏어올 때는 도리어 더욱더 많은 것을 뺏어올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어떤 그 사주 해석을 할 때 이것이 엄청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상황 따라 길하게 쓸 때는 그것을 또 유리하게 쓰고 흉하게 쓸 때는 거기에 따르는 것들이 같이 흉도 많이 같이 따른다. 그러니까 기흉이 반반 섞였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결국 화재의 힘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운들이 올 때 운에서도 우리가 겁재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대운에서 우리가 비견겁재, 식신상관 이렇게 쭉 뽑아봤지만 이런 겁재 운이 올 때 여러 가지 분탈되는 작용, 많이 빼앗기는 작용들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부도가 나는 운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도 잘 일어나죠. 도리어 겁재 운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투쟁성도 됩니다. 투쟁성. 그 다음에, 또는 하도 이제 그 의미들이 많아 놓으니까, 그죠? 도둑놈 성향. 도둑의 성향. 뺏어올 수 있는 힘. 우리 다단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이 남의 것을 싹 뺏어올 수 있는 직업 구조를 가지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신. 식신은 뭐냐? 식신. 자, 식신은 내가 오행적으로 생해주면서 음양이 같은 것이죠. 자, 여기서 내가 생해주면서 음양이 같은 것이니까 첫 번째로 뭐냐? 자연스러운 생산이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의미를 많이 가지죠. 이게 수성, 목숨 숫자가, 목숨 숫자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목숨 숫자의 별. 그러니까 가장 수명을 안정적으로 지켜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수성이라고 하고, 자, 자연스러운 생산수단이죠. 자연스러운 생산수단. 자, 뭔가 기르고, 그죠? 기르고, 키우고, 가르친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밥 장사해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힘. 결국은 제조의 힘이 되죠. 제조, 생산.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손발을 움직여서 열심히 뭔가를 생산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좋고, 또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그 명이 길다 하는데, 여기 관 있죠, 관. 이 관을 갖다가 여기서 기준으로 볼 때는 요놈이 재가 되죠. 오늘 목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 식신과 상관이잖아요, 그죠? 요놈이 요것을 극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관이라는 것을, 관은 나를 극하는 놈인데, 그죠? 나를 극하는 놈을 내가 다시 극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삶을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배설처가 되죠. 자연스러운 배설. 배설. 우리가 뭐 손발이라고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생식기도 되죠. 생식기. 생식기 이런 것들이 돼서 자연스럽게 뭔가 배설하고 할 수 있는, 그죠? 식신이 있다는 건 하여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품적으로 봐도 사람들이 명랑성도 있고, 또는 배려, 타인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힘도 가장 강한 것들이 식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상관. 상할 상자의 벼슬관. 자, 여기도 내가 생하면서 음양이 다른 것, 그죠? 이렇게 다른 것. 이것은 어느 책을 봐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 내용이 많죠. 실제적으로 이 관을 적당하게 제어해주면, 그죠? 관을 적당하게 제어해주면 내가 그 관에 대해서 관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다 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것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상관은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벼슬을 하는 사람, 관직에 나아가 있는 사람이 상관운을 만나면 이게 파관낙직의 운이라는 거죠. 파관. 그 다음에 시비. 내 마음대로 표현해버린다는 거죠. 요거는 적당히 자기가 제어를 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이라면, 상관은 도리어 너무 그 정도가 심하여 시비, 구설을 잘 일으킨다고 책에 주로 나오죠. 그러나 상관도 잘 쓰면 도리어 훨씬 다른 것에 비해서 잘 쓴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 특공대 사장이라든지 전문 경영인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게 천재의 별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거죠. 천재의 별, 재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죠. 재능 탁월, 임기응변, 이런 것들이 되나죠. 주변에 우리 상관격들 관찰해 보시면 알겠지만, 금방 말하다가 틀리면 자연스럽게 말을 바꿔버리는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상관은. 그래서 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제어할 자가 없다. 내 맘대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결국 총명함, 그 다음에 창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창조성. 그래서 기존의 것을 허물고란 뜻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거죠. 기존의 것을, 그 다음에 형식 또는 틀, 그 다음에
슈퍼맨도 아마 상관이 있을 거라. 바지 위에 빤스를 껴입는다. 이것도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과 틀을 깨트린다. 그래서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 치우고 그러니까 다 망한 곳에 갖다 놓으면 반드시 그것을 거꾸로 일으켜 세우고 멀쩡하게 일으켜 세운 잘 돼 있는 곳에 데려다 놓으면 깨트린다.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런 것들을 잘 몰고 다니는 구설이나 시비를 잘 몰고 다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재능이라든지 임기응변 능력, 창조성, 그 다음에 망한 곳에서 다시 부흥시키는 힘, 그 다음에 기존의 법을 허물고 변칙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 만나보게 되면 굉장히 유능한 면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자체로서 이미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유능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플러스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정제죠. 자, 정제부터 나왔나? 자, 편제부터 해야 되겠네. 편제. 내가 극하는 것 중에서 음양이 같은 것. 그죠? 그러면 이게 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큰 음양에서는 그죠? 요렇게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게 잘라서 볼 때 그죠? 요게 양이라면 요게 음이고 요게 음이라면 요걸 양으로 칭할 수 있겠죠. 반대 기운이니까 결국은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유동성이 강한 현금, 그죠? 또는 사업재산 이렇게 이제 주로 나오죠. 사업재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사업재산 해놓고도 우리가 뭐냐? 결국은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와 편제를 다 포괄해서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면은 결국 내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생명력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이 나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숨이 막히고 돈이 없으면 왜 내 숨이 막히느냐 이거죠. 그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강한 현금, 사업재산 또는 활동 무대. 사람이 무대가 없는 건 죽은 것 같죠. 활동 무대. 이것도 이제 전국 무대라는 거죠. 현재는 전국 무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떠돌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팔째 재성이 많으면 그죠. 요것저것 떠돌아다닌다.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주로 첩과 같다. 그죠? 결국 요 음양적인 면에서는 같지만 여기가 양이라면 여기가 양일 때 서로 이렇게 되면은 그죠? 양과 양이 만나면 편제잖아요. 그죠? 또 을목과 그죠? 뭐 기토가 만나면 음과 음이 만나는 것도 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관계론에서 칭한 것이니까 결국은 대음양은 맞았는데 작은 음양이 안 맞았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완전한 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움직여야 되는, 그래서 또 버리고 또 채워야 되는 과정들이 잘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편제라는 것은 유동성을 가진 어떤 그 형태가 되고, 만약에 가수가 된다 이러면 그죠? 비견겁제는 일종의 폐활량과 같은 것이죠. 얼마든지 자기의 역량을 팍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자, 식신은 뭐냐? 자연스러운 우리 그 음악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표현 능력이니까 식신은, 그죠? 그러니까 식신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른다 이거죠. 그런데 상관은 뭐냐? 상관은
기존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일종의 락과 같은 거죠. 어둡고 탁한 나의 창에 비 내리는 밤에 이게 상관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죠. 머리 빙빙 돌리면서.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하나의 힘이다 보면 편제는 뭐냐? 이제 가수가 전국을 다닐 수 있는 무대들이 있다는 거죠. 편제가 있다는 것은. 오늘은 울산 공연, 내일은 서울 공연, 참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제는 뭐냐? 정제는 내가 극하면서 음향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정제가 있다는 것은 가수로 치면 고정성이죠. 위에가 유동성이라면 고정성이고 보수성이면서 현금이 아니고 월급재산이라고 주로 칭해놓죠. 월급재산. 그러니까 고정적인 수익 구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버는 것은 이 돈이요. 또는 월급이나 뭐 임대사업을 통해서 꾸준하게 그때만 되면 그 돈이 나오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성이 있죠. 대음향이 있고, 대음향이 맞고, 작은 음향이 맞고, 그죠? 갑일주 같으면 기를 만난 것이고, 을일주 같으면 물을 만난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안정하여 버린다는 속성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정제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여기가 첩이라면 처와 같은 것이고, 그죠? 고정무대. 항상 출근할 곳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전국을 또 돌아다니면서 내가 장터처럼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른다면 이 사람은 항상 고정 무대가 있다는 거죠. 시민회관 전속. 그죠? 이렇게 그런 고정 무대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편제를 가진 사람들은 많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살아가지만 정제를 가진 사람들은 이미 음향의 짝을 다 얻어버림으로써 변화를 잘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정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역동성을 죽이기도 하지만 뭐 자기 팔자에서는 어떻게 보면 복이 있는 거죠. 고정적으로 내가 출근할 곳이 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내가 밥을 먹고 살 길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개 다 있으면 두 개 다 써먹는다 봐도 돼요.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다. 그죠? 가수가 노래 부를 수 있고 뛸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그것도 행복한 거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평관. 자, 평관은 뭐냐? 평관. 나를 극하면서, 그죠? 음향이 같은 것.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음향이 같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니까, 그죠? 치우친 한쪽으로 음향이 같으면 항상 편자가 붙죠. 그래서, 평관이 있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가수로 친다면, 손님이기도 하고, 관객이죠, 관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관은 호랑이와 같은 것이다. 호랑이, 산적. 자, 그러니까 평관은 뭐냐? 결국 벼슬과 나를 통제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를 극하는 거니까 목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이 평관이 되는 거죠. 금이 평관이 되는 건 아니고, 그죠? 여기에 갑일주 같으면 경이 평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강하게 제어한다, 통제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제어, 통제. 그래서 이 평관을 만나는 것을 마치 삶에서 호랑이를 만난다 이런 것과 같고, 그죠? 호랑이를 옆에 끼고 다니면 산천에 누구도 나한테 덤빌 인간이 없다, 그죠? 그렇게 권력적인 힘도 때로는 가진다는 거죠. 권력성. 그래서 호랑이가 있다 이런 말 자체가 하나의 유능성으로 봐도 됩니다. 물론 호랑이에 물리면 우리가 그 책 같은 데서는 사고,
수술,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 질환, 그죠? 이런 것들이 동반을 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편관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쓰임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책처럼 무조건 뭐 나를 극하고 때리고 나를 망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